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재개하고 장외 대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새벽 스페이스X가 최초의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무전을 통해 지구가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해안 도시 말리부 인근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전국 빈곤율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생활 물가가 적용된 것이 이유입니다. 회원제 성매매를 일삼았던 한인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 법원이 이들이 확보하고 있던 VIP 고객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TV 토론에서 혈투를 벌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재개하고 장외 대결에 나섰습니다.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5%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 준비로 잠시 유세를 중단했던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경합주 유세에 나섰습니다. 토론에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 속에 얼굴엔 더 자신감이 넘쳤고 유세장 분위기도 달아올랐습니다. And that is my pledge to you. I will always put country above party and I will be a president.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지지율도 다시 상승세입니다.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의 5%포인트 차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경합주 애리조나를 찾았습니다. 남부 국경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집중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앞서 TV 토론에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경로를 쏟아내다 음모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이 발언으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 곳곳엔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직원을 대피시킨 뒤 시청 건물을 폐쇄했고 일부 IT계 주민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미국인 모두에게 모욕적인 일이라며 음모론에 속는 지도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토론 결과에 대한 동요가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추가 토론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습니다. 기금모금 만찬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습니다. 기금모금 만찬 참석차 방문한 것인데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만찬 입장권의 가격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일 낮은 등급의 입장권은 $3,300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입장권의 가격은 $12만 5천. 허용 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가장 높은 등급의 입장권은 $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뉴포트 비치와 베벌리 힐스를 방문해 기금모금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 자리한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우드사이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스페이스X가 최초의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무전을 통해 지구가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드래건이란 이름의 우주 캡슐에서 미국인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이 우주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지구에서는 많은 이들이 초조하게 이를 지켜봅니다. 마침내 해치가 열리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캡슐 밖으로 올라가자 눈앞에 푸른 별 지구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민간인이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순간입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Earth sure looks like a perfect world. 고도 730km, 시속 25,000km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서 10여 분 동안 스페이스워크, 우주 유영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도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상업 우주 비행사가 상업용 우주선으로 우주 유영을 완료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폴라리스턴. 모두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입은 우주복은 스페이스X가 2년 이상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진공 상태에서도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첫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한 이들은 닷새 동안 우주 공간에서 36가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합니다. 스페이스X는 달 탐사선 이후 유인 우주선으로는 가장 높은 1,400km 상공까지 도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오늘 아침 서부 해안 도시 말리부 인근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서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28분쯤 말리부 북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물론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도 감지됐는데 출근을 준비하던 많은 시민들이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2분 뒤인 오전 7시 30분쯤에는 규모 2.8의 여진이 한 차례 보고됐습니다. 지역 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에 따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국립지진해일경보센터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성 역시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빈곤층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생활물가가 반영된 것이 이유입니다. 최근 실시된 인구조사국의 측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인구 4천만 명 중 616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됐습니다. 전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캘리포니아주가 이처럼 빈곤층이 많은 곳으로 전락한 것은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빈곤율 조사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국의 경제 상황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서 계산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부정확하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학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다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빈곤 점수는 전국 빈곤 비율의 11%를 훌쩍 뛰어넘은 15.4%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가 적용되면서 전국 평균치로 분류되던 중산층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는 주민의 31.1%, 3명당 1명이 빈곤에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에이커 상당이 전소됐고 건물도 여러 채 소실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10만 에이커 상당이 전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 98만 8천여 에이커의 면적이 소실됐고 1,300여 개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샌버나디노 라인 산불은 3만 7천여 에이커가 전소됐는데 진화율은 18%에 머물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에어포트 산불은 2만 3천여 에이커가 탔고 진화율은 5%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을 포함 모두 1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 라인 산불 진화가 이어지고 있는 샌버나디노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내린 데 이어 에어포트 산불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도 비상사태를 추가로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정부는 각 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경찰국이 평균 연령 20세로 구성된 이른바 MG 조폭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살인미수와 강도 등 17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청소년 여성들이 갱단에 가담하고 총기 폭력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경찰은 브롱스에서 슬래터리 갱에 대한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저명한 드릴 래퍼를 포함해 20명의 갱단 조직원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의 평균 연령은 20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갱단은 12건 이상의 총격 사건과 살인 미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살인 미수, 강도, 무기 소지에 이르는 혐의로 176건의 공모기소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갱단은 19세 여성 드릴 래퍼로 활동 중인 나이 벤츠가 이끌고 있으며 여러 여성과 청소년 소녀들이 갱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아팔라치 고등학교 총격을 일으킨 콜트 그레이의 어머니가 피해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에는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교내 총격용의자 콜트 그레이의 어머니 마시 그레이는 아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부모로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사죄했고 학생들을 보호하다 사망한 2명의 선생님을 애도했습니다. 콜트 그레이의 외조부에 따르면 아들은 사건 당일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위기를 감지한 어머니는 사건 3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학교에 전화를 걸어 비상 상황임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희생자 가족들은 학교 측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교육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용의자 콜트 그레이는 12월 4일 첫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지난해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교수와 변호사 등 사회 지도층으로 구분된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제 성매매를 일삼았던 한인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이들이 확보하고 있던 VIP 고객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뉴욕과 보스턴 등지에서 남가주 출신 주범 등 한인 3명이 운영하던 회원제 성매매 사건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턴 소재 법률 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는 매사추세츠 법원 고급 성매매 업소 고객 이름 발표 여부 놓고 논의 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고객 28명이 변호사를 동원해 자신들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예비 법원 심리에서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고급 회원제 성매매 조직 사건에 고객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은 28명으로 이들의 직업은 선출직 공무원, 첨단 기술 및 제약업체 임원, 의사, 군 장교, 보안 허가를 받은 정부 계약자, 교수, 변호사, 과학자 및 회계사 등입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피고들이 재판에서 이기면 기소가 취하될 수 있는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면 남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측은 일반적으로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성매수 남성들의 이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대법관 중 한 명도 이름 공개가 상당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특혜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연방검찰 매사추세츠 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하나 이 씨, 매사추세츠주 데덤의 이준명 씨, 그리고 토렌스의 제임스 이 씨 등 3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고급 회원제 성매매 네트워크는 주로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제임스 이 씨가 토렌스 출신이어서 남가주에서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성매매 조직의 성매수자 모집은 주로 2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고 성매매에 동원된 아시안 여성들에게 항공편과 숙박편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업체 노조 설립 시도가 연이어 무산됐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 직원들의 찬반 투표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2년 가까이 이어졌던 코웨이 USA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서 열린 노조 결성 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찬성 70표 대 반대 71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0월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선언한 이후 이듬해 1월 투표에서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위원회 측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11월 재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사측도 직원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60여 표에 대한 무효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견제했습니다. 결국 처음 투표 때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노조 결성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인 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활발해진 건 2022년 6월 한 식당 개나 노조가 공식 결성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코웨이 USA 직원들에 이어 한남체인 LA 직원들도 노조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웨이 USA 노조 결성이 무산됐고 앞서 한남체인 LA 역시 지난해 12월 직원 65명의 찬반 투표 개표 결과 찬성 26표 대 반대 37표로 부결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두 회사 직원들은 향후 1년 동안 노조 결성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낮은 임금에 비해 과도한 업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노조 결성 추진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임금 차후 문제는 타주에 비해 강력한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명분이 부족했고 노동 환경의 변화로 노조에 대한 여론도 마냥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는 등 반노조 전략을 세운 건 역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직원들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조가 설립된 이후 부과되는 가입비와 조합비, 이로 인한 일부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 노조 운영에 대한 신뢰, 회사와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코웨이 USA 노동조합 조직위원회 측은 성명을 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노조 결성 운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줄 경우 러시아와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 타격을 허용한다면 이는 서방과 러시아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푸틴 대통령이 공개 경고했습니다.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что страны НАТО, США,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воюют с Россией. Мы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исходя из тех угроз, которые на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앞서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더 잘 막아내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외교수장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So, we're working with urgency to continue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effectively defend itself.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주에서 반격에 나서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했던 마을 10곳을 탈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인데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년 사이 4차례 만나며 밀착을 과시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팝스타 본조비가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경찰국은 지난 10일 다리 위에서 투신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한 여성을 팝스타 본조비가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본조비는 투신을 하려던 여성에게 다가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했고 여성을 다리 안쪽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조비는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차 내슈빌을 방문했고 우연히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여성을 발견해 용기 있게 다가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조비는 평소에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선사업가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에는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뮤직헤어스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USA 투데이가 선정하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USA 투데이가 주관한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USA 투데이 평가에서 야마바 리조트는 라스베이거스 이외 지역의 최고의 카지노 부문, 리조트 내 자리한 더 파인스 모던 스테이크하우스는 최고의 레스토랑 부문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이번 시상에는 USA 투데이 편집자는 물론 여행 전문 기고가들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공개 투표로 최종 우승자를 선별했습니다. 야마바 리조트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최신형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한류 문화를 선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USA 투데이 시상에서 야마바 리조트의 자매시설인 팜스 리조트는 라스베이거스 지역 최고의 카지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